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많은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두연입니다. 올해 85살이고요. 지난 6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당뇨를 잡고 노화까지 늦출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리 발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리기입니다.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약에만 의존하려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약물 치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의 강력한 능력을 외면하고 있었죠. 저 역시 60대 초반에 경계성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약물 복용을 권했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매일 저녁 운동화를 신고 집 앞 골목을 달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숨이 턱까지 찼지만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에서 95로 떨어졌고 몸무게는 8kg이 줄었어요. 더 놀라운 건 밤잠을 깊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활력이 넘쳤다는 점입니다. 그때 확신했죠. 달리기야말로 당뇨와 노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이라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실 분은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오래오래 살자 등등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니 배우자, 주변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달리기가 답인가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 당뇨에 좋다는 말만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어떤 원리로 혈당이 떨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들여다봐야 해요. 달리기를 시작하면 근육들이 마치 목마른 스펀지처럼 혈액 속 포도당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근육이 포도당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달리기를 하는 순간 근육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져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육 세포 표면에 있던 포도당 수송체라는 특별한 문이 활짝 열리면서 혈액 속 포도당을 마구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치 갑자기 문을 활짝 연 창고에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중강도 달리기를 30분 했을 때 혈당이 평균 40에서 6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달리기를 멈춘 후에도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 말이에요. 이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1시간이 지났을 때 밖으로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5분 정도 걸으면서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요. 그 다음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숨이 조금 찰 정도면 적당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빈속에 달리지 마세요. 특히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거든요. 또한 너무 격렬하게 달리는 것도 금물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혈당만 떨어뜨리는 게 달리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혹시 문고리가 녹슬어서 돌아가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우리 몸의 세포들에는 인슐린이 작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자물쇠가 있어요.
건강한 상태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이 자물쇠에 딱 맞아 들어가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물쇠가 녹슬기 시작해요. 특히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되면 자물쇠는 점점 더 굳어져 가죠. 그래서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녹슨 자물쇠를 억지로 돌리려고 힘을 더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췌장은 결국 지쳐버리고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달리기는 이 녹슨 자물쇠를 윤활유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중강도 달리기를 한 그룹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평균 23% 개선되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변화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발전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쉽게 피곤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해요.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향상되죠.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주 3회 달리기를 6개월 지속한 그룹에서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평균 35% 증가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달리기는 단순히 혈당만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달릴 때마다 온몸의 세포가 다시 깨어나요. 근육 속 세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당을 끌어들이고 혈관 속 세포는 젊음을 되찾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규칙적인 달리기가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부분의 길이를 늘린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텔로미어는 세포 나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길수록 세포가 젊다는 뜻이거든요. 달리기를 꾸준히 한 그룹에서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27% 늘어났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젊은 호르몬이라 불리는 물질들의 분비가 촉진된다는 점이에요.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들이 달리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증가하거든요. 이 호르몬들은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즉, 달리기는 당뇨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여러분은 요즘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힘드신가요? 아니면 오후만 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세포 노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주 3회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나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처럼 하루 걸러 하루씩 하는 게 좋습니다. 속도는 옆 사람과 짧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충분해요. 심박수로 따지면 본인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입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본인 나이를 빼면 나와요. 예를 들어 60세라면 220 빼기 60, 즉 160이 최대 심박수고 그것의 60에서 70%인 96에서 112 정도가 적정 심박수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할수록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도한 달리기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특히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달리는 건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론만으로는 믿기 어려우실 텐데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가을 제 진료실에 들어오신 김성철님의 표정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72세의 성철님은 20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최근 들어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약을 계속 늘려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철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어요.
당화 혈색소가 7.8%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정상 수치인 5.7% 이하와는 거리가 멀었죠. 성철님은 하루에 당뇨약을 4알씩 드시고 계셨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150을 넘나들고 식후 혈당은 200 가까이 올라가기 일상이었죠. 밤에는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고 낮에는 늘 피곤함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성철님, 혹시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성철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집 앞 공원에서 10분 정도 산책하는 게 전부예요. 그때 저는 성철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성철님, 이번 한 달만 저와 함께 실험해 보시겠어요? 매일 저녁 15분씩만 달려보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하고요. 성철님은 처음에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이 나이에 달리기라니요? 무릎이 더 아플까봐 걱정되는데요. 저는 성철님께 안전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반드시 워밍업을 충분히 하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속도로 천천히 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주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5분만 달려도 숨이 턱까지 찼거든요. 하지만 성철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하셨죠. 2주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130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성철님도 이상하네요.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라며 신기해 하셨어요. 한 달 후 성철님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보다 개운해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5%로 떨어진 거예요. 아침 공복 혈당도 평균 110 정도로 안정되었고요. 성철님은 당뇨약도 하나 줄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친구들이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요즘은 손자들과 공원에서 축구도 해요. 성철님의 눈빛이 정말 반짝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성철님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셨던 분이 내가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신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철님은 지금도 꾸준히 달리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선생님, 이제 달리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하루하루가 활기차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성철님의 성공에는 한 가지 특별한 비결이 있었어요. 바로 가족의 지지였거든요. 사실 저 자신도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내와 함께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제 아내도 60세가 넘어서면서 경계성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공복 혈당이 115 정도로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당신 혼자 달려요라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나서 몸무게가 줄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더니 나도 해볼까?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아내는 젊을 때부터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첫날은 집 주변을 천천히 걷기만 했어요. 10분도 안 되어서 이제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봐요 라며 격려만 해드렸죠. 놀라운 건 아내가 저보다 더 빨리 적응했다는 점이에요. 여성이 남성보다 지구력이 더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저보다 더 꾸준히 달리고 있었어요. 함께 달리면서 발견한 놀라운 점들이 있어요. 첫째는 서로를 격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달릴 때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쉬자라며 핑계를 대기 쉬웠는데 둘이 함께 하니까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둘째는 대화를 하면서 달리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는 점이에요. 오늘 손자가 어떻게 지냈는지, 내일 뭘 할 것인지,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20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셋째는 안전성이에요.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특히 저희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내의 건강 지표였어요. 함께 달리기 시작한 지 6개월 후 아내의 공복 혈당이 115에서 98로 떨어졌거든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예요. 체중도 5kg이 줄었고 가장 신기했던 건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점이에요. 여보,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경을 어디 뒀는지 찾아 헤맸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달리기가 단순히 당뇨에만 좋은 게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실감했어요. 실제로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뇌의 해마 부위를 활성화시켜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달리기를 하면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뇌세포의 성장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혼자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달리기 동호회도 많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함께 달릴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어요. 함께하면 분명히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건 위험한 오해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당뇨 진단을 받자마자 갑자기 매일 1시간씩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2주 정도는 혈당이 좋아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과도한 운동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해요. 또한 과한 운동 후에는 몸이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당분을 요구하기도 하죠. 적절한 강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화 테스트예요. 달리면서 옆 사람과 짧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적당해요. 만약 숨이 너무 차서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강도를 낮추셔야 해요.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해서 달릴 필요 없어요. 빠른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빠른 걷기도 중강도 유산소 운동에 해당하고 당뇨 개선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운동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흔한 오해가 빈속에 달리면 살이 더 빨리 빠진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빈속에 달리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죠. 달리기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간식을 드세요. 바나나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달리기 중간에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중단하고 당분을 섭취하세요. 발목이나 무릎 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신발이 중요해요. 너무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신발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전문 러닝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는 게 좋아요. 달리는 장소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공원의 산책로를 이용하세요.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요즘은 대부분의 공원에 좋은 러닝 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어떻게 하죠? 무리하지 마세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로 대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날씨와 상관없이 무조건 밖에서 달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돼요. 혈당이 좋아져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서 약 조절을 하셔야 해요. 급작스러운 약물 중단은 오히려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혈당이 좋아졌으니 이제 약 안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달리기와 약물 치료는 함께 가야 할 동반자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면 달리기가 얼마나 놀라운 치료법인지 새삼 깨닫게 돼요. 달리기는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 근육들이 포도당을 활발히 흡수하게 만들고 녹슨 자물쇠 같던 인슐린 저항성을 부드럽게 풀어주죠. 더 나아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텔로미어를 늘려서 세포 노화를 늦춰주는 마법 같은 효과까지 있어요. 젊은 호르몬들의 분비를 촉진해서 우리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고요. 김성철님처럼 2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셨던 분도 단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잖아요.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5로 떨어지고 밤에 깊게 주무시고 손자들과 축구까지 하게 되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였어요. 60대에 경계성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공복 혈당이 110에서 95로 떨어졌고 몸무게도 8kg이나 줄었어요. 더 중요한 건 아내와 함께 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기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85살이 된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달리고 있어요. 물론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20분 정도는 문제없이 달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진료실에서도 더 활기차게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달리기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해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을 조심하시고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빠른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뇨는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다라는 말이에요.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세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달리기예요. 혹시 나는 너무 늙어서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60이 넘어서 시작했거든요. 김성철 님도 72세에 시작하셨고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려는 의지예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작하시면 더욱 좋아요. 서로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혼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달리기 동호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신발 끈을 메고 집 밖으로 나서 보세요.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가볍게 뛰어보시고요. 몸이 적응하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개운하고 계단 오를 때 덜 힘들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어 있을 거예요. 그 변화를 경험하시면 달리기가 얼마나 놀라운 치료법인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6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치료법을 봐왔지만 달리기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는 치료법은 없었어요. 여러분의 발이 바로 가장 강력한 치료 도구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달리기를 시작하신 후에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해 보아요.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서 보세요. 그 첫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을 거예요. 지금까지 오래오래 건강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내용이 만족하셨다면 작은 마음의 표현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좋은 지식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억해 주세요. 오래오래 건강 뉴스였습니다.